수도권에서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빌라왕 A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준 뒤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빌라왕 A씨는 지난해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 상속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해는 느는데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어 세입자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가운데 24채를 갖고 있는 40대 남성이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나고 원금은 그대로 있고 갚는다고 쳐도 몇 년 동안 이걸 갚아나가면서 할 수 있을지 진짜 막막하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는 2017년 75억 원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790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만 5,300억 원 넘게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집계된 사고만 이럴 뿐 실제 피해액은 더 큽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이용을 장려하지만 정작 가입을 하려 해도 기존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신축 다세대 주택은 매매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가입이 더 까다롭습니다. 세입자가 부담을 오롯이 져야 하는 구조인데도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채무라든가 이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그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계약하기 전에 그 임대인의 금융 상황 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등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늘면서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지난 2달간 160여 건을 적발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전세 사기 사건으론 처음으로 사기 일당이 가로챈 보증금에 대해 범죄 수익을 우선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올해 들어서만 세 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들인 뒤 전세를 월세로 속여 대출까지 받고선 보증금도 빼돌린 겁니다. 임대차 중도 해지 합의서를 서로 쓰고 나서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혀 연락 안 되고. 이런 식으로 2년간 이 집주인이 가로챈 보증금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세 사기 급증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2달 동안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은 구속했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인원은 5.7배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12배 증가한 것입니다. 자기 자본 없는 갭 투자는 물론 전세금과 매매가가 비슷한 깡통 전세를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허위 계약서로 대출금을 받아챙긴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산에선 장애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 대출금 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일부 범죄 수익금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선 처음으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낸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금은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몰수, 추징 보전이 불가능했지만 사문서 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전세 사기 의심 정보 13,900여 건 중 6,100여 건은 수사에 착수했고 7,800여 건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사고 같은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지역,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들여다봤더니 수도권과 다세대 주택에 몰려 있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전세값이 집값을 앞질렀습니다. 인근에서 깡통 전세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에 전세 들어와서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토부 조사 결과 이처럼 수도권 다세대 주택에서 보증금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나눠 최근 석 달 사이 전세값 평균이 집값을 넘어선 곳을 따져봤더니 전국에서 18곳. 이 가운데 14곳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었습니다. 14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수도권 전체 평균을 봐도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0%를 웃돌아 아파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세보증금 사고 10건 가운데 9건은 수도권에 물렸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부천시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낙찰가율을 봐도 수도권의 하락폭이 지방보다 커 돈을 제대로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지역은 별도로 선별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그 위험 매물을 점검하거나 자체적인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 정보를 한국부동산 누리집에 공개하고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보 제공, 피해자 지원, 가해자 엄벌, 크게 세 가지 줄기입니다. 안심 전세 앱을 만들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겐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새로 살 집도 구하도록 도와주겠다. 이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대책들을 쏟아낸 이유는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5동이 통째로 전세 사기 의혹에 휘말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60제곱미터 내외 중소형 56세대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중 30세대 이상이 최근 경매에 붙여져 세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터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터져야지만 우리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세금은 8천만 원 정도로 주변보다 저렴하지만 문제는 모든 세대에 1억 1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씩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경매 낙찰가가 2억 원을 밑돌면 보증금 일부는 못 받게 됩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들도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임대인과 중개인이 한 번도 근저당이 실행된 적은 없다며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집주인 여기 임대사업자고 그다음에 2016년도서부터 자기네들이 여기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렇게 믿고 계약했지만 소유주는 빚 연체가 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사태가 빚어지고야 실상을 알게 된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중개업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고 임대인 측에선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이라고 해명 입장을 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자금 경색을 겪으면서 원리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것. 한 사람이 소유한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통째 경매에 붙여진 사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최소 5곳에 대해 전세 사기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른바 갭 투기로 다세대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임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갚아주는 경우가 많고 그 뒤 집을 경매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요. 이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다세대 주택은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던 진모 씨 소유였습니다. 진 씨가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잠적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섰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이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진 씨가 소유한 수백 채 가운데 9채를 경매에 넘겨 14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대신 물어준 보증금은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3억 원을 손해본 겁니다. 공사 측이 경매에 넘길 때 특별 매각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전세 보증금보다 더 싸게 집을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그 차익만큼 더 내야 합니다. 공사는 이걸 안 받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경매에서 전세 보증금이 비싼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여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떼어먹는 악성 집주인들 탓에 올해만 600채 가까이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절반 가까운 288채는 특별 매각 조건을 붙였고 31채가 낙찰됐는데 5억 원 이상을 손해봤습니다. 공사 재정이 부실해지고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요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돈을 날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허그의 재정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세입자 3명 이상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돼 악성 집주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129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들 대신 물어준 전세보증금은 3,90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